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84번째 시간으로 교육의 목적 2 화이트헤드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목적 2 교육의 의미. 과학의 시대의 사변적 사색의 필요성을 신선한 눈으로 고찰하도록 이끌어준 것만으로도 화이트헤드에는 중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의 학설을 동시대의 삶과 문명 영역으로까지 연관시켜 나아갔다. 그는 논제를 특히 교육의 의미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화이트헤드는 한편으로 과학의 불가결성에서 유래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의 일면성과 추상성 비판의 필요성에서 유래되는 교육상의 모험의 중요성을 지적하려고 하였다. 화이트헤드의 교육의 목적은 지난 세기에 같은 주제로 쓰여진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교육구조 일반에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 교육과정에서 과학교육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이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런 평가는 합당하다고 본다. 근대 세계에서 과학이 던진 충격을 이해하는 문제는 학교와 대학에서도 다같이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이다. 교육의 과정은 우주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과학이 과연 얼마만큼 인간의 전 경험을 파악하고 또 얼마만큼 간과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함과 같이 우리는 전 학습 과정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물어보아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화이트헤드는 누구보다도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경험과 우주를 모두 포괄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철학적 비전은 가장 절박한 인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지도적 대변자의 역할을 하였다. 단지 박식함에 그치는 인간은 이 지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화이트헤드는 적고 있다. 이는 그의 교육탐구의 첫 실마리가 되는 말이다. 따라서 정신은 교실에서 정보 공급만으로 충만되는 수동적인 것이라는 통념에 그는 반대한다. 이와 반대로 그에게 있어 생기없는 관념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교육을 받은 인간은 관념을 반성적으로 의미할 줄 알며 그것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응용하는 방식을 그리고 생활과 경험이 많은 영역에서 그것을 연관시켜 볼 줄 아는 인간이다. 교육을 받은 인간은 자기가 배운 것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으며 그의 관념의 재배열로 무엇인가 창조해낼 수 있는 인간이다. 또한 학교에서 얻은 정보와 관념은 활용되어야만 한다. 교육은 이해력 정진을 지향하면서 젊은이의 지식 활용 기술을 훈련해야 한다. 젊은이 자신이 교사가 준 것을 본인 스스로의 계획과 목적, 희망과 공포, 욕구와 필요에 적극적으로 연관시켜 보도록 해야 한다. 화이트헤드는 지식을 위한 지식과 같은 가치에는 매우 회의적이었다. 그 대신에 그는 모든 학습은 그가 말하는 이른바 주의를 강요하는 현재로 방향을 돌려야 하고 학생은 그 속에서 살아있는 시대적 주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논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적절한 현대적 교육 개념을 달리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학습에서 오늘의 문제를 지적해 주어야 하며 관념은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과거의 지식은 비록 중요한 것이라도 그 자체를 위해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가치는 어디까지나 현재 속에 있고 현재를 위한 이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영광을 위해 현재를 과소평가하는 데 대해서도 화이트헤드는 반대한다. 그의 견해로는 현재는 시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를 함께 포함한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과 그의 교육상의 관념과의 이상적 결합관계의 예를 보게 된다. 현재는 단순히 지속이나 폭이 없는 시간의 지금 또는 질점 같은 것이 아니다. 현재는 소멸하는 과거의 첨단적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실제와 성장하는 미래의 첨단적 창조적 실제의 양쪽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속에 이른바 폭을 지니고 있다. 현재는 고대 로마의 양면신 야누스처럼 동시에 두 방향의 직면에 있다. 화이트헤드도 벼르성의 길을 따라 시간적 발전을 단순한 순간의 계기로 보는 어떤 학설도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시간론에서 순간은 폭을 갖지 않으며 전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무시간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그는 부분이 지속이나 구성 부분을 표시해주는 한 시간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현재라는 시간은 단순한 순간일 수 없으며 그 자신의 폭 속에 과거와 현재의 양첨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를 이렇게 보는 시간론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준다. 현재는 모든 생명과 사상의 모체이며 우리가 그 속에 살아야 할 강요된 시간이며 또한 모든 사람이 직면해야 할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정지된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얼어붙은 유물처럼 분석해주기만 기다려주지 않는다. 현재는 역동적인 사건이며 과거와 미래가 합류하는 곳이며 성장하는 사물의 첨단으로서 항상 변화 속의 와중에 휩쓸리고 있다. 현재의 삶의 무게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의 쌍방향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속에 살면서 그 문제들과 실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을 알아야 하고 당면한 문제의 전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비판적 연구는 유리한 점이 있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기반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미래로 개폐 들어온다. 변천하는 실제가 미래로 뛰어들어가면서 방향이 설정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이제부터 있어야 할 것의 서곡에 지나지 않게 된다. 교육의 한 가지 기초적 과제는 이러한 현재의 유동적 성질을 감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것이며 미래의 사건 과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주는 지식을 활용할 때 판단 기술을 개발시켜주는 것이다. 미래를 영향을 준다는 관념은 또 하나의 화이트헤드의 기초적 논제인 학습의 활용이라는 논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교육은 지식 활용의 기술, 영어의 아트를 여기서 기술로 옮겼는데 가장 넓은 사전적 의미로는 단순히 어떤 일을 행하거나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 가장 일반적인 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 말은 화이트헤드의 교육관의 핵심을 간결한 형태로 잘 표현한 말이다. 이를 충분히 해명하자면 이론적 개념과 실제적 응용 간의 관계라든지 학습 과정에서의 수학과 자연, 과학의 위치라든지 학습 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책무라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만 기초적인 관념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활용이라는 말은 실용주의적인 것을 연상케 하는 말이다. 즉 모든 지식은 도구적이어야 하고 그 효용가치는 문제 해결의 기능과 목적 달성에 있다는 학설이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프래그머티즘의 진영에 안주하기에는 너무나 플라톤주의자였다. 뒤와는 달리 그는 관념을 증명한다는 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았다. 증명은 경험이나 논리 혹은 그 양쪽에 의해 달성되지만 이와는 달리 활용한다는 것은 당면 문제의 해결 내지 생명을 고양시키려고 할 때 증명되는 관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속한다. 화이트헤드는 실제적 흥미와 그의 생애의 합리적 과정 사이의 연결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실용주의적인 진리관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흥미는 먼저 사상을 자극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계획과 목적의 관계라는 관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합리적 지지의 과정은 그 자체가 전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흥미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관념의 증명은 그것이 고려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애써 그런 번거로운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관념에 대한 지적 지지를 얻어낸 다음에는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하고 인간 생활에서의 중요성을 발견해 보려고 한다. 이처럼 흥미와 활용은 중요한 것이지만 검증과 정당화의 지적 과정은 그 문맥이 구분되고 각기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활용이라는 말로 화이트헤드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외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도구적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창조적, 반응적 어떤 관념을 다른 관념이나 다른 경험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삶의 주요 관심사와 연결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활용은 하나의 기술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일러줄 수 있는 명확한 공식 같은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을 직접 가르쳐주고 학생의 심성에 예민하게 해줄 수 있고 정보를 주어 지적 작업의 기능을 개발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이해와 활용의 기술을 이런 방식으로 주입시켜 주지는 못한다. 이 양자는 다같이 기술의 창조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술의 달성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최대한 협력 여하에 달려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